대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 간이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입니다. 제니퍼입니다. 예, 저는 군자고요. 그럼 누가 빠졌죠? 시쭈. 아, 시쭈가 빠졌죠? 네. 저희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거는 완전한 대전역이 아닌 걸로 그렇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이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이역이지만 주제는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일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개인의 양심껏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주제는 그 개인의 양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이 양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공식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주제는 직무윤리.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좀 해드린 부분도 있고요. 직무윤리를 한번 다루겠다. 네, 그래서 이 직무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직무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이게 이제 저도 새삼스럽게 고민이 됐었는데요. 자료들도 찾아보고 해서 보면 대체로 직무윤리 얘기하면 그냥 이제 기업체에서 필요한 그 기업체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그래서 뭐 유사한 개념으로는 직업윤리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윤리 경영이라는 말로부터 파생돼서 개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논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좀 찾아서 요약된 걸 잠깐 보면 뭐 직무윤리하고 유사한 게 직업윤리인데 이걸 얘기하는 게 뭐 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사, 뭐 회계사 이런 분들처럼 뭔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군 이런 분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각각의 역할에서 뭔가 본인의 직무를 어떤 식으로 충실히 수행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런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트라우마를 줬었던 것 같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게 세월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 무슨 음모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각각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지켰는가, 본인의 직무에서 제대로 수행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 하나는 굉장히 작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이 뭔가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가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무윤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학교 안에 있고 대학 안에서 이제 교수님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면서 분명히 생기는 여러 가지 혼자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직무윤리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CTL의 전문가로서 어떠한 직무를 가지고 있고 그 직무 안에 담겨있는 윤리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CTL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구원이고 연구원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밀접하게 그 접할 수 있는 윤리가 윤리와 관련된 게 연구윤리죠. 그렇죠. 최근에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됐고 윤리가 우리가 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연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같이 명확하게 하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또 약속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윤리와 더불어서 이런 직무윤리, 직업윤리 이거는 우리가 좀 얘기 나눠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로 이야기 나누게 될 그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파드라고 부르죠. Professional Organization Development라고 미국이라기보다 미국과 캐나다 북미 대학들의 CTL을 그러니까 협의회죠. 저희 CTL 협의회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KACTL 같은. 네, 그렇죠.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파드 Ethical Guidelines 해서 그 에듀케이셔널 디벨로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 뭐 교수 개발, 학습 개발하는 사람들 에듀케이셔널 디벨로퍼를 위한 윤리적 지침이 홈페이지 메뉴 하나로 그러니까 웹페이지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좀 보고 있었고 이거를 우리도 좀 이렇게 미리 여기가 역사가 우리보다 더 오래됐으니까 우리도 좀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파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 그 내용들은 주로 어떤 윤리적 갈등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 개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런 조건이라면 이 교육 개발자들, 그러니까 뭐 학습 개발, 뭐 아니면 교수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또 우리 모두 다 고객이 있잖아요. 교수 개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교수들이 고객이고 학습 개발은 학생들이 고객인데 교수, 학생 또 뭐 또 다른 여러 이제 그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 근데 저희는 또 대학이라고 하는 조직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갖게 되는 일종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윤리적 갈등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이 지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예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윤리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1대1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고객을 만나는 어떤 컨설팅 상황에서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그 연구윤리 쪽의 그런 윤리적 갈등이보다는 실제 이제 사람과 사람의 우리도 실제 일을 하면서 많이 이제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요 업무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윤리적 갈등 상황의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첫 번째 예시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가 가르치는 것이 매우 형편없고 그 결과 학생들이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컨설팅 할 때 이제 그 교수들의 수업을 이제 비디오 테이핑을 해서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예제라고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수업을 관찰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외부인이 뭔가를 봤을 때 문제 제기를 공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모르겠네요. 이 정도까지신 분들은 아마 이거는 교수법이 뭐 부족하다라든가 이런 면이 아니라 오히려 성실성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관련해서 약간 반대의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핑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뒤에서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촬영된 결과물이 일종의 학생 고발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태도가 촬영이 되는 거죠. 물론 학생들은 그 얼굴이 나오진 않아요. 다 뒷모습만 나오거나 옆모습 약간인데 이들이 뭐 휴대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노트북에 어떤 화면이 켜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특히 또 어떤 학교는 그걸 이렇게 줌인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얘가 지금 이런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확인 가능하도록. 그래서 교수님이 나중에 그 촬영된 결과를 이제 보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우리가 이거 네. 그 수업 촬영을 하면서도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가끔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네. 교수님은 아시니까 네. 아유 저기에 뒤에 있는 누구 뭐 집중하는 하네, 줄 알았더니 졸았네, 뭐 딴짓하고 이런 거. 있었구나 그런 거죠. 네, 네. 걔가 만약에 성적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네, 뭐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성실성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감점 그쵸.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네. 네. 뭐 이게 가이드인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규칙을 세운 것은 이제 집중도의 차이가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거 정도로까지만 이야기하지 이 친구가 뭐 졸아요, 딴짓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수가 보면 알잖아 나중에 네. 자기 화내시기도 그 촬영 하죠. 결과물을 보면 이놈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모르겠는데. 네. 또 다른 윤리적 갈등 그 사례가 있어요. 네. 예제 딴 거요. 그 예를 제시해 준 게 네. 교육 개발자가 고객인 교수가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나 학생을 성희롱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 그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수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니까 되게 못 가르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든 혹은 성희롱 성차별적이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있든 좀 그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수업 컨설팅을 들어옴으로 인해서 확인되는 어떤 그 교실 내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윤리적 갈등이 벌어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게 되고 그런 특히나 이제 뭐 요즘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그룹에 대한 컨설팅을 제도화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것도 되게 갈등 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저도 뭔가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는 건 잘 못 봤지만 만약에 내가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 외부에다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당사자에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밑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뭐 해결책 같은 거를 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혼란스러운 윤리적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하시는 다른 분들 혹은 컨설팅이 아니라도 상담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상담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개인의 비밀 유지를 기본적인 직무윤리로 하는 다른 프로페셔널과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먼저 논의를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일이 아니라 그렇죠. 뭐 전문성이 있는 분과 상담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결국 어떤 상황에서건 기밀을 누설해야 될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 이러한 이야기를 내가 알리겠다. 하겠다. 이제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당신 컨설팅에서 이게 확인이 됐고 맞아요. 나는 뭐 이러이러한 걸 검토를 하고 나서 결국 알려야 이제 바깥으로 꺼낼 경우에는 상대방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 생각은 했죠. 컨설팅을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혹은 가끔 아주 윤리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소신을 강하게 주장을 한다거나 그게 그렇게 교육적이지 않을 때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비밀을 유지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은 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일단 전문가들과는 상의를 하고 그리고 누설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한테 알리고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은 가이드라인들을 미리 좀 숙지하고 있으면 조금 더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받고 내가 갈등을 느낀다면 이러한 경로 순서대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좋겠다. 그 차원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거를 하나씩 설명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두 가지 얘기해 주셨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라. 그 다음에는 그것을 누설해야 될 경우 당사자에게 알려라. 그게 있고 세 번째
예, 세 번째가 이제 뭔가 심각한 위법행위 같은 것 혹은 자살과 살인 같은 좀 뭔가 무서운 상황 이런 부분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전례에 따라서 비밀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뭔가를 하는 일이다. 이거는 되게 저도 동감하는 일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가끔 학생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되게 힘들죠.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가만히 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상담소 쪽에다 도움을 빨리 트랜스퍼를 요청했거든요.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고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뭔가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을 경우에 예, 처음에 그들 자신에게 그들 행동이 파생할 모든 결과의 최선을 먼저 알려준 후에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마 2번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그냥 이렇게 혼자 놔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조하게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관 그러니까 대학이겠죠. 대학에 있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행동할지 언제 행동할지 뭐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는 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것도 예.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법적인 네. 상황도 파악을 맞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고 염두해서 네, 네, 결정을 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언제나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컨설팅을 하다 보면 뭐 좋은 사례들도 공유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 실패한 사례, 안 좋은 사례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그게 면담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또 컨설턴트로서도 하지만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내부 안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게 또 뭐 건너서 소문으로 퍼질 그쵸. 수도 있잖아요. 네. 난 좋은 뜻으로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는 거지만 그게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좋은 사례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컨설팅을 하다가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공유해도 되겠는지를 사전에 허락을 받아둔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CTL 업무하면서 초창기에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에게 뭔가 동의서를 받지 않고 대부분 다 네, 어떤 일들을 네, 많이 맞아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설문을 한다든지 네. 뭘 한다 했을 네. 때도 이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뭐 성적조회 뭐 이거조차도 물론 대부분 이제 성적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동의서를 받고 하는 작업들을 네, 했지만 네.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빼낸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죠. 네. 예, 그걸 이제 이렇게 확보하는 확인. 수집하는 어. 그 과정에서 동의서 없이 했던 일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냥 암묵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기밀 유지야 라는 게 네.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그러네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컨설팅을 통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 상황들, 그다음에 도출되는 사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발생 가능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맞아요. 취해질 수도 맞아요. 있고 아니면 네. 뭐 이런 좋은 사례는 공유할 수도 있다.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게요. 동의를 좀 받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거가 필요하겠네요. 이런 윤리적 갈등 예, 내지는 예. 뭐로 책임을 우리가 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지. 좀 다른 얘기면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수술 동의서 받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엄청 길게 네. 이제 저도 그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있는데 뭐 하면 사망, 뭐 하면 사망. 그런데도 동의할래?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살벌하죠. 예. 근데 컨설팅 그만큼의 무게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가이드라인 놓고 동의 받는 거를 꼭 만들어야겠네요. 그 파드 에스컬 가이드라인이 이제 참조를 한 그 학회 뭐 협회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데 보면은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심리학회 있고 그리고 결혼 가족 상담 학회 그리고 뭐 그 가이던스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사를 위한 그런 가이던스 등을 참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수술 독에서까지 뭔가 네.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 폼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담을 할 때는 카운슬링 할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찾아서 그 네. 샘플을 마련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해두는 게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전문가협의회 같은 데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하시죠, 뭐. 네. 해보세요. 전문가협의회 회장님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죠? 전화 연결하시죠. 약속을 받고. 네. 준비가 되셨냐고 네. 따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 전문가협의회와 더불어서 그 저희 센터협의회, CTL 네. 협의회에서 네. 우리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네. 이런 거 이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했었죠. 그러면 그런 그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직무윤리와 관련해서 네.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숙지하고 네. 공감대를 가질 수 그러게요.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하면 네. 훨씬 네. 더 의미 있겠습니다. 네.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지적 우리도 이제 뭐 다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뭐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으니까 네네네. 그런 데 대한 논의도 하고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도 네.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에 그렇죠.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어떤 충돌인 건가요? 그 앞쪽에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의 컨설팅 상황인 것 같고, 네네. 예, 또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것도 조금 간단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개발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생성해낸 어떤 자료들이 실제 우리 고객의 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특히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CTL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보여진 어떤 그 결과들, 뭐 컨설팅 뭐 평가 결과라든지 컨설팅 평가라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컨설팅을 받았던 그 결과물이라든지 내지는 또 과목 개발하면서 그들이 냈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수들이 승진을 하거나 뭐 재계약을 하거나 이런 데에 평가의 근거 자료로 영향을 네.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이 교수들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부정적인 말 절대 써주지 말고 되게 막 긍정적으로만 그리고 뭐 결과 보고서도 사실은 네. 약간 좀 부실하게 냈었는데 네. 그 굉장히 막 잘 쓰여진 것처럼 포장을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업무를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이제 고객의 편의를 좀 봐주게 되는 거죠. 학생들도 그렇죠. 또 그런 상황에 네, 네. 놓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윤리적 갈등의 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역할의 충돌이기도 한 것 그럴 같아요. 수 우리가 있죠. 어느 범위까지 네. 해야 될 것이냐에 네. 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그 단편적인 그 티칭 그 상황 아니면 그 학습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 대한 뭐 컨설팅 내지는 뭐 그들의 활동을 보는 것일 뿐 이 사람이 뭔가 뭐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뭐 승진이 되거나 이런 데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자각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하여튼 오래전에 있었던 다른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임 교수가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학교랑 이제 분쟁이 생겼죠. 분쟁이 벌어졌는데 양쪽에서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알아요. 예, 그 교수님 당사자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 부실한 사례를 네네. 내놓아라.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증거를 뒷받침해달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거 겁나기도 하고 어느 쪽 한편을 제가 들 수 있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양쪽 똑같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만 하고 마쳤었는데 분명히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 보니 당장은 내가 어떤 거 윤리적 갈등, 뭐 역할에 대한 갈등 뭐 이런 거가 없으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TL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개발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적 책임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 이제 학교에서 교수개발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가산점을 주기도 그렇죠. 하고 의무로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열심히 잘 참여하다 보면 계기를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고 네네네. 예, 믿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뭔가 권력을 가진 곳으로 교수학습센터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함부로 막 맞아요. 얘기를 퍼뜨리는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굉장히 입이 무거워야지 되겠는데요. 아, 그럼요. 그렇죠. 본인 하는 일에 맞아요. 대해서. 실수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얘기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희 이 마지막에 있는 예, 일반적으로 대체로 교육 개발자들은 교수 개인의 티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예, 이 말 예, 아주 의미심장하네요. 개발자이면서 종합평가자 역할을 동시에 그렇죠. 수행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네. 써 있죠. 네. 명확하게 언급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육 개발자는 평가 도구를 제공하는 건 할 수 있다. 아, 그렇지만 평가자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학생 평가 그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을 도와줄 수는 있다. 네, 그다음에 서류 준비하는데 우리가 지원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지원해 주니까 서포트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을 그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개입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평가 시스템을 이게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강의평가 문항도 맞아요. 관리하는 CTL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경우 우리가 충분히 또 그 역할은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네, 네. 외국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직무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외국 자료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네, 내용이었다고 네. 생각이 네. 되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좀 네.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직무윤리를 우리 대전역에서 네. 간이역으로라도 네. 주제로 꼭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셨던 제니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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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 좀 나눠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이 자료만 받고 제가 하는 경험이 되게 이제 국한되어 있는데 네. 오히려 오늘 군자랑 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 두 분에 한해서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군자 말씀했듯이 이런 걸 이제 뭐 교육을 하든 일정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그 CTL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전문 뭐죠? 이름이? 직무 역량 연수 프로그램? 네. 네네. 그거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파일럿인데요. 네네. 인기가 폭발이에요. 어머, 정말요? 그래서 대기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언제 하죠? 놀랐어요. 날짜가 다음 달 12월 19일하고 19일, 20일. 네네. 예. 대전에서. 대전의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가 될 1박 2일 예정이죠. 프로그램이죠. 네네. 16시간. 그렇죠. 직무 연수의 형태로 해서 16시간을 두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핵심 과정과 전문 과정. 예, 이렇게 무슨 두 가지로 차이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개발한 연구진이 이제 핵심 과정이라고 만든 쪽은 사실은 기초 혹은 기본 이런 식으로 이제 CTL에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실무에 관련된 사항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그 팟빵 게시판에다가도 요걸 좀 올려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좋겠네요. 신청들은 다 하셨겠지만 네네네. 나중에 이제 지금은 파일럿이니까 네네네. 파일럿이 끝나고 나서 정식 프로그램이 되면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아마 핵심 과정에 직무윤리 관련한 것도 있을걸요?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처음에 최신 교수학습의 동향,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부 프로그램 있는 것이 이제 오후 세션이고 네. 앞에 제일 처음에 이 CTL의 대학 CTL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직무윤리 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이전에 저희 전문가협의회 회장이신 이은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이 좀 같이 돼서 조금 더 같이 이 대전역을 청취하시는 청취자께서 이런 직무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뭐라 말씀드려요? 구체적으로 아니면 분명하게 이런 논의를 좀 하자고 얘기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에서 직무윤리라는 주제로 교육을 하게 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대학교육개발센터와 관련된 그러니까 CTL과 관련된 직무연수들이 많지는 않지만 진행되는 데서 대체로 다 이 실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점차로 대학 평가나 이런 게 좀 강조되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학교 어떻게 하나 맨날 사례 그거 제일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 핵심 교육 과정에서 이 직무윤리, CTL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직무윤리 주제로 오늘 간이역 진행해 봤고요. 아울러서 직무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팟빵 게시판에도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센터 협의회, CTL 협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또 그 관련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혹시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다음에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연수 프로그램이 이제 런칭이 되면 그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직무윤리 이런 거 좀 시도해 보도록 노력해야겠네요. 같이 움직여 보시죠. 갑자기 우리가 굉장히 발전된 시민 의식이 굉장히 훨씬 더 높아진 이런 느낌을 받는 아주 유용한 주제였네요. 감사합니다. 간이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한 기침에도 열심히 녹음에 참여하고 주제를 만들어주신 제니퍼에게 감사드리고요. 자, 마음껏 기침해주세요. 여러분도 감기 및 기침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대전역에서 또 만나요. 꼭